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가수 누군가요? 지적이면서 매혹적인 목소리 유시선 씨의 단 한 번만.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자, 이렇듯이 멋지게 노래를 출발했는데 우리가 가치 있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치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우리 장안에 화제가 정말 대단한 그런 걸 모아서 함께 할 텐데 누구랑 함께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정말 대단한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요. 보고 싶은 엄마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혜승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수 나다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 1호 파페라 가수 젠마킴입니다. 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구의 새님을 부르고 있는 가수 백은경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진원종입니다. 네. 아주 진원종 박사님은 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항상 뭐 다사다난하지만 네. 건강히 잘 있었습니다. 아, 예. 몇 개월 만에 다시 뵈니까 어때요? 우리 좀 많이 좀 변했습니까? 괜찮아요? 그 인테리어가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또 네. 멤버들도 많이 바뀌어서 네. 전혀 그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슈 토크.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뼈말라 다이어트. 이야, 그래. 요즘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나는 놀란 게 뭐 다이어트 뭐 또 다이어트 중독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뼈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아시는 분 계세요? 뼈말라 다이어트. 예? 뼈말라는 사람에도 적응되는 대화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뼈말라라는 느낌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엔 전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정확한 대화는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아실까 아닐까. 근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뼈가 보이도록 결론은 뭐예요? 뼈가 보일 만큼 아주 그냥 이 툭 튀어나온 그게 다 보여야 될 만큼의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게 바로 그 뼈말라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그럼 거의 안 먹는 거잖아요. 네?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글쎄 뭐 안 먹겠죠. 안 먹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막 자, 그 우리나라의 우리 세계가 그런가 봐요. 이 어디까지가 정답일까요? 도대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뭐 30kg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과연 괜찮은 건지 또 아니면 그 문제점이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또 해결 방법은 있는 것인지 자, 어떤 분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다이어트는 저희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하긴 하지만 뼈말라 다이어트라는 말을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젊은 여성분들이 그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쇄골이 보이는 거, 또 우리가 뼈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외부로 거의 노출이 되는 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턱 관절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쇄골 어깨뼈라든가 팔꿈치 같은 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보이는 정도 뼈인데 예전에 많이 유행을 지나긴 하지만 쇄골에 뭐 우유를 한 컵을 붓는 그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굉장히 피하 지방에 지방이 거의 없어야 그 정도로 움푹 패이게 되는 건데 건강생의 이점보다는 굉장한 단점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뻐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뼈가 말라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이어트는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더 갑자기 다이어트를 짧게 했을 때 더 많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우리 유쾌한톡쇼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뼈가 마를 만큼 30kg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뇌의 구조는 뭡니까 도대체? 그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병입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고도 보여져요. 왜냐면 제 경험인데 네. 조금 살찔 때가 있었어요. 한 3kg 정도 찌니까 지금 찐 거 아니에요?
좀 좀 찌기도 했죠. 근데 그때 좀 한 30대였던 것 같아. 20, 30대. 그때는 옷을 이제 옷가게를 가면 제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옷 맵시가 안 나니까 아 진짜 약이라도 먹고 내가 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아보고 근데 안 좋은 그게 있어요. 계속 약을 먹다 보니까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살 빠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또 뼈말라 다이어트 말만 들어도 뭔가 기아 난민 같아요. 전혀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살을 빼야 되나? 그건 조금 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병이다. 예, 병인 것 같아요. 그 쇄골에 우유 한 컵이 들어간다. 저는 우유는커녕 무슨 짬뽕도 안 차게 생겼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먹으면서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의 생각에는 직업적으로 날씬해야 되고 또 이제 집에 주부들은 좀 근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 살림도 하잖아요. 그 직업적으로 좀 다이어트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kg만 찌면은 드레스를 맞췄잖아요. 뒤에 자크가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하려니까 좀 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이라 하면 진짜 날씬해야 되잖아요. 만인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야, 정말 날씬하고 예쁘다. 그 소리 들으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뼈말라 다이어트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 뼈말라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선에서는 좀 사람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좀 살이 있어야 근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날씬해도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이 있으면 그나마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럴 때 그 뼈말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해준다면 노래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근데 그 이혜성 씨 말 맞다나 사람한테 옷을 맞춰야지. 어떻게 옷에 사람을 맞춥니까? 맞아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양귀비는 80kg가 넘었답니다. 그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MZ세대에는 아주 만연하게 지금 뼈말라 다이어트에 중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 아니면 우리 사회? 함께 그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토크였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소리꾼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형사님, 제 친구 우리 함중아 씨 노래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하지만 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농촌에서 병원 안 갈 때 뭐가 있죠? 보건소 있죠? 보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소도 못 가. 너무 아파. 아이고 세상에 이거 뭐 경험이 없냐? 이럴 때는 저 봉사단체가 있어요. 찾아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 저 진원종 박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또 울고 먹자고요. 예. 자, 찾아가는 진료소. 자, 여러분은 오늘 밥값을 내가 내는 대신에 여러분은 진료비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평상시에 이 문제 갖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찾아가기도 그렇고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저 진원정 박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여쭤보자고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가끔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 어떤 허리 그 아픈 거하고 또 관계가 있나요? 다리가 저린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한 100가지는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제가 흔히 말하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뇨합병증으로 신경의 변성이 와서 다리가 저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껴서 다리가 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체내에 전해진 성분의 불균형 때문에 그 모든 근육에 이제 저린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와서 진찰이라든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원 오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맨입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병원 가야겠네요. 자, 그런데 저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으면 저리고 아파요. 그래서 피면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물르면서 이제 완화를 하는데 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혼자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픈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의사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겁니다. 내가 어느 자세에서 어느 순간 제일 아픈가. 보통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들 그 가을에 김장할 때 보통 쭈그려 앉아서 김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쭈그려 앉아서 김장을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 허벅지 다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세가 오래되면은 한쪽 다리가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 뒤로 절절절 저리고 아픈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과도한 긴장 때문에 그렇게 저림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쥐가 나는 그 다리가 쥐가 나는 것도 그 신경이 자주 눌려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제가 혼자 다 지가 의사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러시나 않고 반신욕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저는 여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좀 아프거든요.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더 여기가 막 결려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병원에 가보니까 목 디스크 약간 있긴 했는데 그 시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에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어깨 근육,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삼각근이라고 어깨 근육이 아픈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왼손이 더 아픈 경우도 있고 본인이 평상시 자세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목 스트레칭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자녀분들 불러서 주물러라 용돈 얼마 줄 테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근육의 두께를 좀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에 비해서 훨씬 더 두꺼워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근육에 대한 다른 주사 약물요법을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죠. 네. 저는 눈이 특히 운전하고 나면 건조함을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이 눈 밑에 알갱이처럼 뭐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막 껴있고, 그래서 운전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건조증인가요? 아니면 뭐 혹시 눈이 탄 건가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 운전하고 나면 훨씬 심해요. 보통 이제 운전하고 눈이 건조하다 그러면은 보통 차량 운전하면서 히터를 켜면서 에어컨을 같이 켜서 훨씬 더 실외에 비해서 차 실내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게 맞고요. 운전하다 보면 차창 앞으로 그 안개처럼 뿌옇게 끼면 또 에어컨을 강하게 틀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눈이 건조한 상태에 맞는 게 있고 가끔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게 좋고 눈 밑에 그 아래 눈꺼풀로 뭔가 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보통 지방이 낀다든가 아니면 결석이라고 해서 우리 결석이라고 하면 뭐 신장 결석만 이야기하는데 안구 근처 안구에도 결석이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척추 골절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고 진료에 나타나지 않은 척추 골절에 의해서 통증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가거든요. 척추가 골절이 돼. 본인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프신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런 현상이라 혹시 그런 증상이 있나 해서 보통 척추 골절이라고 하면은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이야기해서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빙판에 넘어지거나 하면서 허리뼈에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허리뼈가 짜부라진 걸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 별로 없고 뭐 여자분들 중년 넘어 갱년기를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진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데 그걸 엑스레이를 찍으면 확연히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압박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MRI를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MRI 찍어보면 이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시술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시술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골절된 부분에 본시멘트라고 해서 의료용 시멘트를 넣어서 그걸 좀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애매하시면은 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학 박사님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장 진료소였습니다. 부드러운 감성으로 기타에 음료를 실어봅니다. 유진